광주 비엔날레 재단이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한 작품의 전시를 유보한 이후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른 국내외 작가들이 자신의 작품을 철수하겠다고 나서면서 비엔날레 행사가 파국을 맞았다는 평가까지 나옵니다. 오늘 있었던 주요 뉴스들 황준호 뉴스 취재팀장과 함께 살펴보죠. 어서 오십시오. 예. 네, 광주 비엔날레 파문이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홍성담 화백 작품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세월 5월이라는 작품입니다. 광주 비엔날레 재단이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한 홍성담 화백의 작품 전시를 유보한 일을 지난주에도 제가 한번 전해드렸었는데요. 여기에 반발한 작가 13명이 오늘 홍화백의 그림을 전시하지 않으면 우리 작품, 자기들의 작품도 빼버리겠다라고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모레 16일까지 최종 결정하지 않으면 작품을 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작가들은 윤장현 광주시장과 이용우 광주 비엔날레 대표이사에게 탄원서를 보내서 문제가 된 부분을 수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시가 유보되고 있다면서 작품을 미학이 아니라 정치로 해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자 홍성담 화백 그림 저희가 지난번에 보도하면서 보도를 하긴 했습니다만 한 번 더 보죠. 어떤 내용입니까? 세월 5월이라는 제목의 원래 그림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세월호 사건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을 박정희 대통령과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조정하는 허수아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비엔날레 측이 이거 너무 정치적이다라는 이유로 전시를 거부하니까 홍성담 화백이 박근혜 대통령을 허수아비에서 닭으로 묘사한 그렇게 수정한 작품을 내놨습니다. 그렇지만 그 그림 역시 전시 불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네. 자, 이 사건 때문에 수석 큐레이터인가요? 예, 네, 책임 큐레이터입니다. 네, 자리를 비웠어요. 지난 10일 비엔날레 책임 큐레이터인 윤범모 가천대 교수가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교수는 사퇴문을 발표했는데 전시의 최종 결정권을 가진 책임 큐레이터 본인이 전시를 책임지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가 허가를 하지 않는 월권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광주시와 비엔날레 재단 측이 중앙정부의 예산 삭감을 걱정한 나머지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어제 같은 경우는 황영성 광주시립미술관장까지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요. 이것 역시 이 홍성담 화백 파문 때문이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엔날레 재단은 이 문제를 얘기하는 대토론회를 열자고 제안했지만 오늘 이렇게 다른 작가들까지 반발하면서 사퇴 진화가 쉽지 않게 됐습니다. 비엔날레가 아예 파국을 맞을 수도 있다. 그건 왜 그런 겁니까? 예, 일본 사키마 미술관이라는 데서 광주 비엔날레에 대여해준 독일 화가 케테 콜비치의 작품들을 철수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 케테 콜비치 전시회는 이번 비엔날레의 하이라이트가 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1995년 시작된 광주 비엔날레가 19년 만에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제주도의 카지노를 물론 제주도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 카지노를 설치하겠다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입장인데 일단 제주도 부분에 대해서 원희룡 제주지사가 반대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예, 어제도 살짝 밝혔고요. 네. 오늘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 정부의 카지노 추가 허용 방침을 명확하게 비판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외국인 카지노의 결제는 전부 결제 행위는 외국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 한국은 세금도 거기다 못 매기고 그래서 결국 브로커들만 돈을 벌게 된다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제주도나 또한 한국이 도박과 탈세, 환치기의 메카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그 제주 신화역사공원 카지노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 이미 제주도에는 8개의 카지노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만약 중앙정부가 카지노 건설 허가를 강행할 경우에 신화역사공원 건축 허가서에는 카지노 용도를 밝히지 않았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도지사 직권으로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신화역사공원. 예. 신화를 기리는 신화와 역사가 들어있는 공원에 카지노를 허용한다. 이것도 좀 어울리지 않는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약간 중국식 이름입니다, 이게. 아, 그래요? 예. 네. 오늘 국회에서 요양병원 피해자 증언대회가 열렸습니다. 예, 얼마 전에 있었던 베스트 요양병원 사건을 계기로 해서 민주연합의 을지로위원회 등이 주최한 증언 청취의 자리였습니다. 네. 총 4건의 피해자 증언이 나왔는데요. 여기서는 대표적인 것 2가지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시가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 전문 병원 문제가 우선 눈에 들어왔습니다. 올 4월에 지방노동청에 근로감독을 해보니까 노동 분야에서 위법 사항들이 여러 건 발견돼서 과태료를 물었고 또 체불임금도 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조치가 있던 바로 다음 날 회사가 노조원 11명한테 해고 문자를 발송하고
또 행정부원장이라는 자리를 새롭게 만들어서 소위 노동계에서는 노조 파괴 브로커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을 거기에 앉힌 일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 노동 분쟁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실태가 오늘 국회에서 공개가 됐습니다. 네, 뭐 자막에는 잠깐 나왔습니다만 노숙인들을 유인해서 요양병원이 돈벌이를 하고 있다. 예. 이와 관련된 내용도 나왔어요. 예, 한 달 전쯤부터 언론에 많이 오르내리고 있는 강화도의 베스트 요양병원 사례입니다만 사실은 이런 일은 오래전부터 여러 곳에서 있어 왔습니다. 서울역 같은 데 있는 노숙인들을 사실상 납치해서 요양병원에다가 강제로 입원시키는 실태가 오늘도 역시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요양병원은 그렇게 입원시킨 사람들이 늘면 늘수록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수가, 돈을 더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퇴원을 못하게 하고 또 정확한 검사도 없이 정신질환 약을 처방하고 또 말을 안 듣는 경우에는 강력한 마취제, 일명 코끼리 주사라고 하는 주사를 놓는다고 피해자들이 말해왔습니다. 베스트 요양병원에서 그런 끔찍한 일을 겪었던 박재경 씨라는 분의 증언을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강화에 있는 베스트 병원이라고 있어요. 2층이 폐쇄병동이거든요. 거기서 15일을 있었어요. 그 외출도 안 되고 퇴원도 안 되고 약을 주는데 정신병 약이라고 얘기 들었거든요. 거기 베스트에서 그 사람들 픽업하러 나온다 그러잖아요. 하고 있거든요. 이름은 알아요. 근데 자꾸 가자고 귀찮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간 거거든요. 네. 자, 교총,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이 단체에서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그 위헌 청구를 했습니까? 위헌 소송? 예, 전교조와 함께 한국의 양대 교원단체인 교총이 오늘 교육감 직선제 위헌 소송을 헌법재판소에 냈습니다. 교총은 교육감 직선제는 무늬만 교육선거지 실제로는 관건선거와 공작정치가 난무하는 정치선거라고 규정하고 보수와 진보의 진영 논리로 교육공동체의 갈등을 촉발하고 있어서 없애야 된다, 폐지해야 된다고 오늘 헌법소원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교총은 2006년 교육감 직선제 도입 때부터 올해 선거까지 직선제 선거에 쭉 찬성해왔고 또 참여도 해왔습니다. 간접적으로. 그런데 왜 이렇게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반대하게 됐는지 아무래도 이번 선거에서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많이 당선됐다는 사실로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